자, 538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 전자신청 이렇게 나오거든. 나올 때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묶어보세요. 요거는 제가 좀 전에 공부를 했었어요. 첫 번째 요거를 딱 먼저 기억합니다.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방문 신청할 때 대리는 제한이 없죠. 전자신청할 때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 시험에는 변호사, 법무사 이래 놓는 게 아니고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씁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예요. 그러면 4번부터 7번까지 묶어보세요. 그게 이제 사용자 등록입니다. 사용자 등록.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인터넷 뱅킹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에 사용자 등록번호에 공인인을 함께 송신하면, 자, 적었습니다. 인감 정보는 송신하지 않는다. 요거는 전자신청이네요. 전자신청. 그러니까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을 송신한다는다? 안 하지.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1, 2, 3, 4를 묶었어요. 1, 2, 3, 4. 1, 2, 3, 4. 그 다음에 5, 6, 7을 묶었어요. 5, 6, 7을. 그러니까 1, 2, 3, 4는 전자신청. 5, 6, 7은 사용자 등록.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전자신청을 하고 되는 당사자 또는 자기가 되는 공인을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줄 것입니다. 등기소. 그럼 요거를 요 말만 조심해봐요. 여러분들 사용자 등록은 아무 등기소 됩니다. 아무 등기소. 그럼 이걸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하여야 한다면 OX다, X. 그냥 등기소입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6번에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인감, 옆에 주소. 주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등록번.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한 번 하면 몇 년이다? 3년. 그렇게 되면 되죠. 그럼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손을 보세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사용자 등록해야 된다. 대리인만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대리인.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럼 갑하고 을을 본인 또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전자신청하죠. 그럼 두 사람이 사용자 등록하면 돼. 그런데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본인은 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대리인만 하면 돼.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3년이거든. 그럼 3년이 다가오면 3개월 전부터 연장이 됩니다. 연장을 할 때는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그럼 연장을 할 때는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539페이지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요거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시면은, 요래 공부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보세요.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거든. 등기 완료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요란을 한번 배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요란 요렇게 하면은 답은 요거예요. 보정이 있다, 치아가 있다, 각하가 있다, 이런 거거든.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뜻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보정은 보충하여 정정한다. 이게 보정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수정한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예들 때 제가 등기 신청을 10시에 했거든요. 10시에. 등기 끝나는 거는 17시에 끝나. 그럼 나는 등기 10시에 신청하고 집에 갑니다. 오케이? 네. 집에 갔는데 등기소에서 전화가 왔어. 전화. 뭐라고 왔냐? 서류가 10개 빠졌다. 10개인데 1개가 빠졌다. 빨리 떼어오라. 도장을 10군데 찍어야 되는데 1군데가 빠졌다. 빨리 도장 가져온나? 그래 가지고 와가 빠진 부분에 도장을 찍는 거 있죠. 요걸 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뜻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아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취소 이러면 그 우리가 이제 관계가 없지.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각하죠, 그죠? 요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각하는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거거든. 거부는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등기관이 기분이 참 좋다. 등기해주고, 어제 저녁에 부부 싸움했다, 열받아 있다, 등기 안 해주고. 그 말은 해주고 안 해주고를 그날의 등기관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해줘서는 안 되는 사유, 이걸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놨어요. 11개. 그러면 요 11개가 각하 사유입니다. 그럼 요 11개가 이렇게가 쭉 나오거든. 그럼 11개인데 요 11개 중에 한 개만 해당하면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 1번부터 11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심사를 해가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각하시켜버리면 되고,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실행을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요거 각하 사유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가는데 11개거든. 11개. 한 개만 공부하면 된다.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상식으로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책에 한 장을 넘길게요. 넘기면은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등기 신청의 각하 이렇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각하 사유 이래가 기역 니은 있죠. 니은하고 뒷것 사이를 이렇게 쫙 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딱 그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니은 있죠. 니은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기억으로 갑니다.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요. 내가 평택에서 집을 샀다면 평택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자, 여러분들 하나만 조심할 때 부동산 소재지,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디와이다?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어디다? 항상 우리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일이 나오잖아요.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주소,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뭐다? 소재. 우리는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그러니까 소재지 이렇게 해야지. 주소지 이런 말이 나오면은 OX다 X 이렇게 다 가면 돼요. 됐죠? 네, 됐어. 그럼 통과됐어요. 그럼 이제 2번 니은입니다. 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541페이지에 보면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 자, 1번으로 갑니다. 등기 능력이 없는 동그라미 칩니다. 물건 또는 동그라미 칩니다. 권리. 그럼 이거는 이제 물건이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저 이제 가설 건축물, 비닐하우스, 모델하우스, 컨테이너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거든. 이런 거는 10년 동안 시험에 놓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옆에 권리죠. 권리는 민법을 가져오면 됩니다. 민법.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등기한다는다, 안 한. 그럼 통과됐어요. 그러면 2번은 답이 나와 있죠.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OX다 X.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특약이나 약정은 특별한 약속이거든. 약속을 통해서 정한 거거든. 그건 얼마든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 특약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그 다음에 자 다시 3번으로 갑니다. 전유 부분과 대리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어드와이더 5번으로 갑니다. 저당권, 비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시작 없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으로 하죠. 동그라미 6번에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시작 없다. 그럼 칠판을 잠깐 봐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3개가 나오죠. 3개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 비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통과됐어요. 또 위로 올라갑니다.
4번에 농지에는 전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6번입니다. 자, 6번, 7번, 8번 묶으세요. 그래가 옆에다가 지분이라고 썼어요. 지분.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 OX다 X. 지분의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입니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OX다 X. 지분의 용익권은 OX다 칠판을 잠깐 괜찮습니다. 요리 오세요. 괜찮습니다. 요리 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학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항상 뭐가 지금 답이 나오고 뭐가 안 나오고 그러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되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이래 놓거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보세요. 토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딱 정리합니다.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분에는 용익권을 법에서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통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갑니다. 9번입니다. 관공서 또는 법원에 동그라미 칩니다. 촉탁. 어로 실행될 등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촉탁으로 해야 될 거는 촉탁으로 해야지. 신청으로 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다시 동그라미 1번에 지금 우리 어디 갔어? 10번에 이미 보존하게 된 무단에 다시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죠. 이중이죠, 이중. 여러분들, 이중의 보존 등기는 OX다 X. 이중의 용익권은 OX다 용익이라는 말, 이중이라는 말, 이 말입니다.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중의 용익권은 OX다 X. 물론 깊게 들어가면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이중의 임차권 안 됩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통행이다, 통행아니다? 통행은 여러 사람한테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역권은 이중으로 됩니다. 지역권은 통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OX다. 자,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가등기 때 배울 텐데, 제 손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되어져 있어야 돼요. 가등기란, 법에 의해서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일권, 채권,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이래 법에 나와. 그럼 그게 청구권 보존이거든. 그러면 이제 답이 딱 나오면 나중에 가등기에서 배웁니다. 시기부 정지조건부, 종기부 해제조건부 이래 놓거든.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래 놓거든.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불확정될 청구권 나오거든. 청구권이 있는이 있고 청구권이 뭐다? 없는.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부 정지조건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오면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줄게. 요거지. 오케이? 종기부 해제조건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졸업할 때까지 용돈을 주겠다. 졸업하고 나서는 준다, 안 준다? 그럼 보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것도 됐죠? 여러분들 채권과 물권입니다.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채권은 법률 회기를 한 양당사자사이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시험에는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O, 물권은 뭐다? X. 이러면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밑에 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 확정되라고 불확정될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 그럼 확정될 청구권은 O도 와 있다. O. 불확정은 뭐다? X. 청구권이 있어야 가등기가 됩니다. 그럼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단독에는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유권 보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등기면의 표시 변경 뭐다? 단독. 부동산 표시 변경 뭐다? 단독. 그런 거는 가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과.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수인에 관해 1인이 신청 가등기. 자, 죽었습니다. 전원 명의의 본등기. 요리 나오죠. 한 칸 밑에 한 칸 밑에. 1인은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이래 나오죠.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그래서요. 자, 이럽니다. 지분의 본등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외웁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의 본등기는 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을 썼냐 할 때, 자, 요거를 맞추면 합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분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지분에 안 되는 거. 지분의 보존등기는 OX다. X. 지분의 용익권은 뭐다? X.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OX다. X. 합유 지분이 딱 들어가면 지분은 등기부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럼 요 딱 들어가면 전부 다 X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르겠거든? 이거 이외가 들어오면 O다, Y다? O. 이래 되는 거야. 이거 이외가 들어오면 O예요. 그러면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돼야 안 돼요? 돼. 지분의 저당권 뭐다? 돼. 지분의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그럼 포괄 유정,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에게 할 수 시작 있다. 요 네 개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지분의 본등기도 O다, Y다? O. 자, 이리 오세요. 이거 중요한 지문이에요. 중요한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거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다가도 모르겠거든. 그냥 외워버리세요. 지분의 본등기는 된다 하더라. 그냥 외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자,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집이 시가 2억짜리라, 2억짜리.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집을 사기로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가등기. 됐죠? 네. 두 번째입니다.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지분이 매매가 됩니다. 그럼 이 병은 자기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등기만 돼 있지. 그럼 소유권이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럼 지분을 매매하려면 지분만큼 본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전부는 안 된다는 말은, 자 보세요. 둘이 같이 가서 본등기 했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은 병이 자기 지분을 매매하기 위해서 을의 지분까지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시작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외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가등기에 의한, 자, 죽었습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 갈로 안에 겁니다. 단, 가등기상에 대한 죽었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자, 요리로 오세요. 요리 오세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자, 요거 배운 적 있다, 없다? 10번 있습니다. 10번. 항상 설명을 했어요. 자,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O다, Y다? X. 여기서 처분 금지 가처분은 뭐다? O. 자, 칠판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요거 글자를 딱 풀어야 됩니다. 가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그럼 취득입니다. 취득. 학문적으로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처분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있어요. 처분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오케이? 네. 아니, 법에 있다니까. 그럼 법에 있다가 다른 게 아니고 선거권은 18살부터 준다. 이게 법에 있잖아요. 그럼 17살은 안 준다. 이래 되는 거지. 그걸 원리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오케이?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이쪽에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처분이다, 취득이다, 처분. 이쪽은 매수인입니다. 처분이다, 취득이다, 취득. 자, 정리하면 이거 취득입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10살짜리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시작 있다. 3개월 된 애 이름으로 등기할 수 시작 있다. 취득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0살짜리 애가 집 팔아먹으러 왔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처분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면 임신이 있고 낙태가 있거든. 임신은 취득이다, 처분이다, 취득. 낙태는 취득이다, 처분이다, 처분. 임신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럼 낙태는 마음대로 할 수 시작 없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처분은 마음대로 못하고 법의 규정을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통과.
자, 고갈이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 특약. 그냥 단순히 생각하세요. 환매 특약은 소유권 이전과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따로 들어가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6번은 통과, 7번으로 갑니다. 이중만 동그라미 치세요. 이중의 용의권은 OX다, X. 그 다음에 8번은 그대로 나왔네요. 유언자가 생존에다가 줄 것이요. 여러분들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까? 살아야 있습니까? 죽어야 가등기가 됩니다. 살아 생전에 가등기 할 수는 없다. 마지막에 합유 지분만 줄 것이요.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럼 합유 지분이 넘으면 꺾을자는 전부 다 시작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540페이지를 갑니다. 540페이지 디귿부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여러 번 했거든. 그럼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디귿을 볼게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 그러면 리얼로 갑니다. 방문 신청할 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뭐 하지 않았다? 절서. 그 옆에다가 우편이라서 우편. 여러분들 우편으로 등기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거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상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통과.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여기로 오세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칠판을 보세요.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를 풀러 가야 되거든. 그럼 시험 문제를 풀러 가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1번은 관할 위반이다. 오더와이더 오. 2번은 자, 시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래 놓습니다.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입장 안 시켰어. 끝이다, 끝 아니다? 끝. 요걸 법률 용어로 말하면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끝이다, 끝 아니다? 끝. 그런데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없거든. 근데 입장시켜버렸어. 이 말이 뭐예요? 각하사유인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렸다면 그 각하사유가 1호 2호에 해당하면 자, 시작. 당연 무효.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무슨 신청? 이신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호부터 11호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져서 실체관계와 뭐가 되면은 일치 하면 뭐고? 유효지. 오케이? 네. 그럼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면 뭐가 된다? 뭐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지. 왜? 일치, 불일치 둘 중에 한 개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지.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다시 할게요. 법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책을 자꾸 읽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걸 등기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등기는 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거는 본인이 와야 되는데 안 왔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다.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설명할 때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예를 항상 들거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갑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책을 보세요. 여러분입니다.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입니다.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나 취득세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맞아요? 자, 그럼 답입니다. 신청서와 등기부와 계약서와 대장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불일치하면 등기해야 된다, 안 된다? 그거 여기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신청서와 계약서와 대장과 등기부는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 불일치하면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을 직접 오라고 하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을 오라고 하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제출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느냐? 그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다. 맞지. 그럼 그게 이해가 된다면 칠판을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본인입니다. 본인.
본인이 등기로 왔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등기가 을에게 됐어요. 근데 대리인이 왔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을에게 됐어요. 그런데 본인 안 왔어. 대리인 안 왔어. 무권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 사모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로 왔기 때문에 각하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본인이 와도 을, 대리인이 와도 을, 무권 대리인이 와도 뭐다? 을. 등기는 바로 됐다, 안 됐다? 이 등기는 바로 됐다라는 게 실체관계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 이 등기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맞다, 맞다. 그럼 만약에 이래 됐다면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하나만 내봅시다. 하나만 내봅시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 인감 제출해야 된다는데 했어. 근데 인감은 제출 안 했어. 그러면 구호, 첨부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는데 각하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을. 제출해도 누구다? 을. 안 해도 누구다? 을. 유효다, 무효다? 유효. 자,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는데, 자, 칠판을 봅니다. 매매를 하는데, 자, 인감 제출 해야 됩니다. 인감 제출 했어. 소유자가 누구다? 을. 자, 인감 제출 했는데, 위조된 인감이 들어왔어요. 각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등기 해버린 거예요. 자, 오케이? 전부 다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러면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이해했다, 안 했다? 이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됐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무조건 답은 이거를 갖고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낼 수 없지. 왜? 고맙지 내면 답이 나와 있는데, 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걸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됩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 이래 하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 뭐다? 있는 것.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 시작 없는 것.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말은 그 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말소할 수 없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할 수 시작 있는 것.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1번에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입니다. 2번에 하천의 지상권입니다. 3번에 합유 지분의 가압류입니다. 4번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5번에 공유 지분에 이렇게 하게 돼요. 이럴 때 가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을 했어요. 자, 답은 몇 번? 자, 괜찮습니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천의 용익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합유 지분의 가압류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죠. 방 한 칸의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답은 몇 번이고? 5번. 자, 여기서 요거 잘해야 돼요. 가처분하고 가처분 명령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 가처분은 뭘 한다? 촉탁. 가처분 명령은 시작 단독. 괜찮아요. 여기 좀 어려웠어요. 답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나중에 가면은 답이 다르구나라는 것만 느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법원에 뭘로 한다? 촉탁으로 해요, 촉탁. 그런데 가처분 명령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간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거는 뭐다? 단독 신청. 그럼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그럼 문제를 이렇게 냈겠죠. 다음 중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몇 번? 5번. 다음 중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경우는 몇 번? 5번. 다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말은 등기할 수 시작 있는 것.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이니까 등기할 수 시작 있는 것. 그 말이다. 맞다, 맞다. 됐죠? 네. 우와, 잘하고 있어.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잠깐만. 542페이지에 잠깐만 이제 내려오면 이제, 여기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잠깐 나오거든. 543페이지네. 그죠? 543페이지에.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요리 오세요. 지금 그림이 지금 요겁니다. 1호 2호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시작 당연 무효 시작 직권 말소 시작 이의신청. 맞아요? 다시 해볼게요. 1번은 평택에서 집을 샀거든. 그럼 평택 등기소 가서 등기했어. 해야 되는데 강남 등기소 가서 등기했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직권으로 안 지우는 거라. 그럼 말소시켜달라고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런 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책에 잠깐 하나만 해놓고 갈게요. 533페이지 제일 위로 갔어요. 제일 위로 갑니다. 542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줄입니다. 제3자 줄 거 보세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거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543페이지 가세요.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기억입니다. 기억. 1의 기억년에 각안에 실행된 당연 무효이므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맞아요? 요게 무슨 신청이다?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 지금 찾았다 못 찾았다? 찾았지. 그러니까 요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돼요. 제 손을 보세요. 아니,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답입니다. 1호, 2호는 무조건 무효이다. 무조건 무효이걸 당연 무효된. 그러니까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 되는데 말소를 안 하는 거라. 그러면 말소시켜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시작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맞다. 맞지? 됐죠? 통과. 그 다음에 이제 543페이지 실행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갑니다. 실행. 4번, 5번만 또 묶어보세요. 4번, 5번만. 여러분, 4번은 우리가 이제 아는 거거든. 등기관이 등기를 죽었습니다. 마친 경우. 죽었습니다. 접수한 때부터 오더와이더 그 다음에 5번에 등기 완료 후 자구정정 걸 줄 거 보세요. 더 이상 안 되며 자르세요. 경정등기 줄 거 보세요. 경정등기 거쳐야 한다. 자, 칠판을 잠깐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남말 뜻만 알면 됩니다.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랍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런 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종이에서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구정정이라는 말이 뭐냐 이러면 자구정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할게요. 이 서류를 작성하는 건 알겠죠? 하면은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 그럼 도장을 찍으면 끝났다. 오더와이더? 도장을 찍어야 끝나지. 맞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서에는 마지막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기록했던 내용이 훗날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장 찍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뜻이잖아요. 맞다. 맞죠. 됐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공무원이 등기부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다가 아차 글자를 잘못 적어서 수정할 수 있다. 그거를 자구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오늘날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게 컴퓨터도 컴퓨터 아니다. 컴퓨터도 쓰다가 잘못 썼지? 그럼 지우고 다시 쓰면 돼요, 안 돼요? 돼. 이건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 오케이? 네.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제 이리 오세요. 이제 다시 합니다. 하다가 아차 잘못 썼다.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자구정정. 이제 등기 작성했어. 도장까지 다 찍었어. 그럼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잘못 적은 걸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자구정정을 한다. 경정등기를 한다. 경정등기. 감 잡았죠? 네. 남말 뜻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자, 지금부터 이제 골 때리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골 때리는 겁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오늘 요거를 공부를 잠깐 해야 되거든. 자,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등기가 요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는데 요걸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어디에서 나눈다? 여기서 요렇게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실행이지. 실행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다라는 게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다.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 그러면 요까지는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거잖아.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아직 안 올라갔지. 이거는 신청 단계에 있는 거. 아직까지 전부 다 신청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등기 무슨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무조건 의무자가 답이고,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로 온다, 권리. 그러면 등기가 끝났다면 무조건 권리자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러세요. 아, 그럼 좋다. 그럼 다른 거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 서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입니다. 오케이? 인감증명서. 매도인이 제출한다, 매수인이 제출한다, 둘 다 한다? 매도인이죠. 그럼 매도인은 의무자다, 권리자다? 의무자. 의무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 요거 맞추면 합격이에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한다. 오토바이다? 그러면 모든 거는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전부 다 답은 의무자가 답이라니까. 권리자는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네. 항상 우리는 팔아먹는 쪽을 키로 잡는 겁니다. 사는 쪽은 키로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지. 팔아먹는 걸 사기치고 팔아먹고 도망가는 거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는 뭐 관계없잖아요.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제공했다, 제출했다, 첨부했다. 요런 용어가 나오면, 오케이? 현재 등기는 신청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전부 다 무슨 자고? 의무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칠판 오세요.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묻고 있다? 권리.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것이 맞추면 합격입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디다? 제공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한다? 의무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을 단독 신청하며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오토바이더 이러는. 그러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 신청하면 등기가 끝난 후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어디다? 앞에 제가 누구를 읽었다? 의무자. 의무자가 작성 통지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전부 다 용어 됐다 안 됐다? 됐죠? 네. 이런다. 자, 그럼 요랬다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요거를 배우러 가거든. 그러면 이제 요 하나만 딱 해볼게요. 자, 칠판을 잠깐 보세요. 여기가 등기소가 있어요.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어.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습니다. 세 군데와. 첫 번째는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보냅니다.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장소관청에 알려줍니다. 즉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고치고 난 다음에 고친 내용을 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야 된다는다. 알려. 등기소에 등기가 끝났어.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지금 요거를 배우러 간다, 이 말. 오케이? 그럼 등기가 끝났지?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그럼 요 두 개 설명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습니다.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소유권 보존은 의무자 권리자라는 말 자체 존재한다는다? 안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그러면 갑의 명의로 보존한 게 됐어. 됐다는 게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러면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된다는다? 해. 그러면 갑에게 이제 등기필 정보를 해야 된다. 그럼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하지. 그럼 이쪽에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 뭐다? 권리.
그러면 등기 필정보 제공은 누가 해야 된다? 의무자. 빨리 말하세요. 시작. 의무자. 교부는 누구에게 된다? 권리자. 그러면 갑에게서 요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할 때 갑은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 하나요? 해. 그럼 등기가 누구로 됐다? 그럼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그럼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럼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드바이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어드바이더 네,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그럼 을이 병한테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래하면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다?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을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드바이더 근데 등기는 누구로 됐다? 병. 그럼 병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궁극적인 답은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 교부는 누구에게 한다? 관리자. 이렇게 딱 되는 거잖아. 근데 됐다 안 됐다? 잘했어요. 543페이지 가입시다. 자, 등기 완료 후 해야 졸지거든. 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요거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조금만 쉬었다, 끊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